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아투TV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현장 정치 5월 16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에게 지금 총선에서 이긴 이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완전히 천하를 얻은 것처럼 지금 당도 장악을 하고 국회까지 장악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죠. 그렇게 시도를 한 목적은 결국은 이 전국 주도권을 확고하게 쥐고 특검 전국을 만들어서 이 여러 가지 특검 자락을 간 뒤에 탄핵 전국까지 가기 위한 그 절차를 쭉 밟고 있었죠. 그리고 본인이 다시 당대표에 연임을 하기 위해서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밑자락도 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본인이 또 일주일 동안 물혹 수술을 한다고 병원에 입원을 했죠. 입원을 한 기간에 모든 것이 지령에 따라서 착착 진행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연임을 위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정청래를 비롯해서 장경태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없이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또 나와 주셔야 된다. 이렇게 명비어천가를 막 불렀죠. 일주일 사이에 그거 하라고 아마 자리를 비운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추미애 국회의장 만들기. 여기도 개딸을 비롯해서 친명 의원들이 일제히 나섰죠. 왜 그러냐? 이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중립일 필요가 없다. 이것을 가장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그 말은 곧 이재명이 추진하는 특검 전국, 개헌 전국에서 국회의장이 도우미 역할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였죠. 어떻게 도우미를 하느냐? 자,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권한이 있고 안건, 직권, 상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이용을 해서 그 전에는 그것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국회의장들이 당적을 이탈을 했죠. 탈당을 하고 무소속 상태에서 국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야지 중립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추미애는 왜 국회의장이 중립이 되어야 되느냐? 중립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는 대로 도우미 역할을 해주겠다. 그런 뜻을 분명히 밝혔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국회의장 후보들, 정성호, 조정식 다 따라했습니다. 따라했는데 그 중에서도 충성매기새, 원조격인 추미애를 국회의장으로 만들기 위한 그 시도가 친명 안에서 있었죠. 자, 지금까지 이재명이 총선 과정에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공천 때 비명 횡사, 친명 횡재 그거 다 이루어졌죠. 실제로 친명들이 전부 다 공천을 받았죠.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원내대표 박찬대 사실상 임명을 했습니다. 선출직 박찬대를 원내대표를 과거의 원내 총무처럼 사실상 임명을 해서 지명을 하는, 낙점을 하는, 그래서 경선 없이 이 박찬대도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이제 국회에서 도우미 역할을 할 국회의장만 추미애로 앉히면 된다. 이렇게 그 일종의 지침을 내리고 본인은 입원을 했죠. 그런데 오늘 대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반전이죠. 추미애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재명은 지금쯤 거의 멘붕에 빠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의 그 방탄 로드맵, 방탄 시나리오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실각 또는 몰락 시나리오의 첫 장이 열리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드는 상황이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몰락, 실각 시나리오 첫 장을 넘기고 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두 갈래 지금 몰락의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빠르죠. 이 총선 끝난 지 이제 그 한 달 그리고 6일 지났는데 천하를 얻은 것처럼 했지만은 결국은 두 갈래로 몰락의 길을 걷는 그 시나리오 첫 장이 넘어가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것이 타당한지 아니면은 또 이게 희망 고문인지 한번 이 판단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갈래 몰락. 하나는 정치적 실각입니다. 정치적으로 실각을 하는 그 상징이 첫 장이 오늘 국회의장 후보 투표 결과죠. 명심 추미애 그 당선인이 이 민심은 명심이고 명심은 당심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의 뜻대로 본인이 국회의장이 될 거라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지금 추미애 박수 치고 웃고 그 옆에 이재명 대표 있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우원식이 됐습니다. 사실 우원식은 일종의 저는 덜러리라는 표현까지 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유력한 두 사람은 이미 교통정리를 해버렸죠. 마상대가 될 수 있는 추미애의 마상대가 될 수 있는 조정식, 정성호는 교통정리 해버리고 그래도 국회의장을 그냥 추대가 할 수 없으니까 우원식을 남겨놨는데 우원식이 당선됐습니다. 자, 이거는 상징적으로 정치적 실각의 장이 열렸다. 앞으로 이게 계속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정치적 실각 시나리오. 잠시 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 갈래 몰락인데 한 갈래는 정치적 실각, 한 갈래는 사법적 처벌이 다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최근 검찰 인사로 수사가 이재명에 대한 수사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점점 더 가시화되는 그 첫 장이 또 열렸습니다. 그 시나리오, 사법적 처벌의 시나리오. 그래서 제가 두 갈래 몰락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썸네일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제가 특집 이렇게 달았는데 그동안 이재명의 그 운명에 대해서 여러 갈래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왔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몰락 실각 시나리오가 시작이 됐다. 그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 제가 특집이라는 그 썸네일 제목까지 달았습니다. 한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앞으로 1시간 정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 정황들 그리고 제가 좀 취재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덮어서 이재명의 실각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이와 관련된 오늘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 기사부터 쭉 소개를 드리면서 중간중간 일단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투데이 이 정치적 실각 예고 기사입니다. 정치적 실각 이재명의 정치적 실각 예고 기사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입니다. 민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의 우원식 선출. 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이 선출됐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지만 이것이 사실 쇼킹한 오늘 사건이었습니다. 추미애 유력 예상 깨고 반전 결과가 나왔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우원식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자,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소속의원 전원이 투표로 선출을 하죠. 5월 30일이 22대 국회 개회 그 임기가 시작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개원 국회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6월 초에 이 새로운 국회의장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이 되는데 다수당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다수당인 민주당의 당선인데 거기서 후보를 선출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본회의에서는 통과 의례로 그대로 이제 국회의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경쟁 후보로 나서서 친명, 이재명계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 우원식 의원은 17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4.10 총선에서 당선돼 5선이 됐죠. 5선이 됐는데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역할에 대해서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다.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태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겠다.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우원식 역시도 이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따르겠다.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 그들이 이야기하는 총선 민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선 민심은 민주당의 요중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원식이나 추미애나 독인 개긴인데 어쨌든 이재명이 거의 낙점을 하려고 했던 추미애가 떨어졌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 기사 내용입니다. 당초 명심, 이재명의 의중이죠. 명심이 추미애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추미애의 당선을 유력하게 점쳤던 관측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이 우원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명심 논란이 많이 됐는데 사실은 그런 명심 논란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있지 않았다. 친명계가 어디로 쏠렸다는 얘기는 언론의 추측이다. 아무래도 제가 본인이 우원식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당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제일 많이 했지 않나. 저와 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과 당선자들이 제 활동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선택해설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것이 이변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제 자기가 잘나서 추미애보다 잘났기 때문에 당선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이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원식이 이긴 것이 아니고 추미애가 졌다. 추미애가 졌기 때문에 우원식이 국회의장이 되는 거다. 우원식이 경쟁력이 있어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추미애가 졌는데 그 진 이유는 이재명이 너무 세게 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죠. 이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도 투표에 참여를 했죠. 20일에 당선인이니까 개항을 해서 당선됐으니까 그 투표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이재명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그 순간에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얼음장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는데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자기들도 그렇게 찍어놓고 웅성웅성. 그리고 이재명이 이 투표를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짐짓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후보라도 국회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음속으로는 지금 썰이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자가 당심이 추미애 장관에게로 쏠렸다는 분석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표정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또 짐짓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 표를 행사한 사람이다. 내가 그냥 투표를 했을 뿐이지 내 의중이 누구에게 실렸다, 추미애에게 실렸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추미애는 나에게 그 명심이 쏠렸다. 이재명의 의중이 쏠렸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나에게만 다른 후보들에게는 하지 않고 나에게만 이 국회의장이 되면은 잘 하라고 그 덕담을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물론 우원식도 자기에게 이 형님, 이재명이 형님 하면서 형님의 뭐 제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서로 이제 명심 논란을 벌였지만은 여러 정황상 이재명은 추미애에게 추미애를 살짝 낙점을 했습니다. 그 이유도 잠시 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뜻과 다르게 의원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연임론, 이재명이 자신의 대표직 연임론, 이것도 좀 불안하게 됩니다. 연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의원석이 당선되고 나서 이재명의 뜻이 좌절되고 나서 대표직 연임론을 이야기하니까 그 전에는 이재명이 사전 물밑 작업을 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청래도 그렇고 또 장경태 이런 신복들이 이재명이 없으면 안 된다. 이재명이 연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도 자기 측근들이나 중진들에게 슬쩍슬쩍 의중을 떠봤다고 합니다. 내가 한번 대표직 더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김대중 총재 시절 이후에 처음으로 대표직을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가, 이렇게 의중을 다 떠봤다고 언론에 보도도 됐었죠. 그런데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연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 물으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임기가 약 4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복들이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또 본인이 중진들에게 의중을 떠받겠느냐. 어쨌든 오늘 상당히 불길한 조짐을 느꼈겠죠, 이재명. 그래서 임기가 4달 가까이 남았다. 만약에 지금 뭐 본인이 출마 안 하려면은, 연임 안 하려면은 지금 전당대회 준비 벌써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출마자들 나 대표 경선에 나갈 거야 막 나와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없죠. 이재명이 하겠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이 이재명 명심이 그대로 표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나타났기 때문에 이 연임 문제도 새로운 각도에서 지금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오원식 당선은 이재명의 정치적 실각을 예고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법적 처벌을 예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뭐냐? 아시아투데이 기사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이창수 명품백 수수 의혹, 법과 원칙 따를 것. 자, 이창수 전주지검장 하다가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일단 이창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앉은 것도 이재명에게는 사법적 처벌을 예고하는 내용이 됩니다. 일단 기사 먼저 소개를 드리죠. 아시아투데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및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에 대해서 인사와 관계없이 오직 정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이다 밝혔고, 오늘 첫 출근길에 이 취재진과 만나서 처음으로 도어스태핑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자격으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어떤 사건이든지 자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지금 단계에서 어렵다. 업무를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 속에 자세히 보면은 뼈들이 있습니다. 기자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권에서 당신이 친윤 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친윤 검사. 이창수 지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이곳 중앙지검에 초임 검사로 부임해서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일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동의 없이 총장 패싱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니까 공직자로서 검찰 인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사와 관련해 총장님과 얘기 나눈 적은 없다. 일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
서창호 씨입니다. 뭐 서창호 씨 이름 다 알려주고 뭐 검찰에 소환당하고 했는데 언론에서 계속 서모 씨 이렇게 뭐 언론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서창호입니다. 서창호. 타이스타젯 항공사 채용 비리 의혹을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이창수 지검장은 그런 관측 기사는 봤지만, 자,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다. 문재인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직전에 전주지검장을 했죠. 거기서 이 서창호 씨, 문재인의 옛날 사위, 문다혜 씨와 부부였다가 이혼했죠. 자, 그런데 윤석열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갑자기 문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를 해버렸죠. 그런데 태국으로 이주를 했으면 먹고 살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 항공 창업자죠. 거기서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항공사를 만들었는데 태국에서 거기에 전무로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서창호는 항공 관련 업무는 전혀 모르죠. 그때 뭐 토리게임즈인가 뭐 게임 회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은 거의 안 했을 거고 그 많은 월급 그리고 자녀 학비까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원을 했겠느냐? 중진공 이사장을 시키죠.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이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 공천을 줍니다. 그래서 대가죠. 딸 부부 또 손자까지 이렇게 금전적으로 돌봐주는 대가로 자리를 준 거죠. 그럼 이게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 이 수사를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아주 강하게 해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이제 올라와만 가면 됩니다. 문재인에게로. 서창호는 3번 이미 소환을 했고 그 단계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겼기 때문에 문재인 수사는 이번 인사, 그러니까 후임이 누가 돼도 관계없이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다. 왜? 본인이 기초를 다 닦아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때부터 본인이 대장동 뭐 이런 걸로 코너에 몰릴 때마다 맞불 카드로 꺼냈던 게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악마하죠. 김건희 악마를 계속 시도를 해서 맞불을 놨는데 대장동 특검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 쌍특검 하자,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맞불을 놨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아무래도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는데 오늘 모처럼 공개 석상에 나타나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것도 어떤 좀 정치적인 의미가 어느 정도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좀 방향을 좀 달리할 수도 있고 뭐 소환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공개 석상에 모처럼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김 여사 153일 만에 공개 행보. 대통령실에서는 외국 정상 방한 시 앞으로 계속 역할을 하겠다. 이 기사인데 오늘 그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 내외와 공식 오찬을 함께를 했고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귀국길 이후 153일 만이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는 오늘 캄보디아 정상 공식 오찬에 양국 네 분과 함께 참석해서 오찬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훈 마넷 총리의 배우자와 별도의 한담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 정상들이 방한하면은 계속 역할을 할 것이다. 활동을 이제 재개를 한다는 이야기죠. 특히 김건희 여사는 캄보디아와 특별한 인연이 있죠. 그때 캄보디아의 그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어린이를 만났고 또 한국에서 그 수술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김건희를 겨냥해서 민주당 장경태가 빈곤 포르노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캄보디아 어린이를 안고 있는 그 사진을 다 조명을 설치하고 찍었다. 이런 또 이 가짜 뉴스도 퍼뜨렸던 그런 그 일도 있었고, 특히 캄보디아의 어린이를 한국에 데려와서 또 수술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좀 각별해서 이 모습은 오늘 공개가 된 것 같은데, 김건희 악마화 프레임, 여기도 좀 벗어나야지.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더 국정 운영을 할 텐데 퍼스트레이디가 이렇게 하는 모습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일단락돼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몰락 실각 시나리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오늘 대굴욕을 당했죠. 자, 이 박찬대가, 저는 박찬대를 계속 원내 대표라고 부르기 싫습니다. 원내 총무입니다. 과거처럼 임명을 한, 제왕적 총재가 임명을 한 박찬대가 교통정리까지 했는데 국회의장 후보 투표에서 추미애가 완패를 했습니다. 이 오늘 그 과반수를 넘어서 이 원색이 됐는데 득표 차이는 공개를 안 했죠. 그런데 언론에 따라서 자기들 이제 취재한 걸 하는데 최대 25표 차이가 났다. 전체가 171명이죠. 당선인이 20일에. 그 중에서 169명이 투표를 했다는데 25표 차이가 났다고 보도한 언론도 있고 어떤 언론은 9표 차이가 났다. 어쨌든 추미애가 졌습니다. 자, 이게 징계 비정상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면 비정상인 게 이게 그동안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자,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입니다.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 1위가 대통령이죠. 자, 야당 대표는 외교부에 이렇게 의전 서열이 순서대로 쫙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행사를 하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뭐 앉든지 해야 되니까. 야당 대표는 의전 서열이 8입니다. 이재명은 의전 서열 8이죠.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는 의전 서열을 제가 찾아보니까 27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의전 서열 27위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 박찬대가 이재명의 명을 받아서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 자리를 교통정리를 한 겁니다. 야당의 원내대표가 의전 서열 27위가 2위 교통정리를 한 거죠. 교통정리하는 과정에서 원래 4사람이 국회의장에 도전을 했죠. 추미애, 우원식, 정성호, 조정식. 그런데 박찬대가 3선이 되는 박찬대가 5선, 6선이 되는 조정식과 정성호를 주저앉힙니다. 따로따로 만나서. 뭐라고 했길래 주저앉았을까요? 어명이요. 어명이요. 이재명의 지시요. 출마 좀 하시오. 이렇게 안 하면 주저앉았겠습니까? 자, 정성호는 친명계 자장으로 불리죠. 이재명의 그 연수원 동기. 조정식은 이재명 대표 밑에서 사무총장을 오래 했습니다. 가깝다면 그 두 사람이 이재명과 더 가깝죠. 추미애보다. 그런데 추미애처럼 이렇게 안면 몰수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이 뭐야 때려치우고 이재명을 위해서 특검 법안도 상정해주고 탄핵 법안도 상정해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순하다는 이야기죠.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추미애에 비해서. 순하지는 않죠. 근데 추미애에 비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주저앉힙니다. 엄영이요. 박찬대가 가가지고 의전 서열 27위가 가가지고
국가어전세율 2위가 되려는 사람 두 사람을 주저앉힙니다. 그리고 우원식은 놔둡니다. 왜? 진짜 친명이 아니기 때문에. 친범 친명이기는 하지만은 진짜 친명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혼자 주미애 혼자 남겨두면은 또 박찬대도 혼자 다 주저앉히고 뭐 서영기하고 다 주저앉히고 이 원내대표 만들었는데 국회의장까지 또 3명 다 주저앉히면은 좀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원식을 남겨둡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강력한 두 사람을 정성호 조정식을 주저앉힌 게 우원식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추미애를 위해서죠. 그것은 말을 안 해도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개딸들이 뭐 미애로 합의 봐 뭐 이런 뭐 포스터도 막 만들었죠. 그리고 추미애 추장군 뭐 이렇게 하면서 추미애가 이재명의 든든한 도우미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그 명심은 이재명의 여중은 추미애로 가 있다. 이것은 다 일반화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일부에서 그 추미애한테 도우는 척하면서 우원식 도운 것 아니냐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럴 수가 없죠. 아니 투표를 하는 이 당선인들이 이재명이 누구를 지원하는지 뭐 밀명을 받았으면 몰라도 분위기를 봐서 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 명심이 이 추미애에 있구나. 그렇게 다 이제 상황을 봐서 언론 보도도 보고 상황을 보고 뭐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일일이 뭐 전화를 해서 막 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어쨌든 명심이 추미애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추미애 찍으라.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우원식을 위해서 친명 두 사람을 주저앉힌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무려 많게는 25표라는 보도도 있고 9표라는 보도도 있고 우원식이 됐습니다. 추미애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일단은 추미애가 상당히 의원들 사이에 비호감이라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 자충우돌을 하기 때문에 어디를 튈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지만 그전처럼 이재명이 공천권을 갖고 있을 때처럼 이재명이 하면 무조건 해야죠. 추미애 아니라 누구를 찍으라 해도 다 찍어야죠. 그런데 안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영이 먹히지 않았다. 뭐 속된 말로 약발이 떨어졌다. 이제 달리 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는 전부 다 거수기 역할 다 해왔죠. 그리고 이번에도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당내 중진 원로들이 쓴소리를 많이 했죠. 우상호 같은 경우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국가어전설 2위를 야당 대표가 마음대로 낙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유인태 민주당의 원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마치 이게 이재명의 황제 같아 뭐 이런 말까지 나오니 아무리 그래도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자존심도 자기들도 있는데 이걸 그대로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22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무슨 뭐 국토각시처럼 거수기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자괴감이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반발 심리에서 이게 또 무기명 투표니까 결국 나중에 이재명이 알았다고 해도 이제 뭐 공천권을 행사할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이 됐을 때 한 30명 이탈표가 나왔죠. 그 30명을 그대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공천에서 다 떨어뜨렸죠. 근데 지금은 총선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도 공천, 뭐 이재명에게 공천 안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굳이 이재명을 위해서 거수기 노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자괴감이 안 들면 안 되는 거였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우원식이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당선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재명. 그러니까는 지금 당선인들이 22대 이제 국회를 구성을 하게 되죠. 이재명은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오늘 그 투표 결과를 보고. 그래서 제가 정치적 실각 이야기를 하는데 왜 불안한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이 구속영장이죠. 대북송금 관련 구속영장.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지금 검찰의 골든타임은 7월 그리고 8월 중순까지입니다. 상시국회 이렇게 해서 임시국회가 계속 열리는데 7월 한 달과 8월 중순까지는 하계 휴가 기간이라서 그때는 국회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영장을 치면은 체포동의안 없이 바로 실질심사로 가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은 당선인들의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라면은 민주당 당선인들이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를 해도 그럼 체포동의안이 저번에처럼 가결돼 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이재명에게는 최악의 경우죠. 그래서 오늘 아마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대표 연임 작전에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오늘 국회의장 후보 투표 전까지는 물밑 작업을 다 하고 있었죠. 연임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기자들이 오늘은 그 투표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는 4개월이나 남았는데 뭘 지금 그걸 뭐 생각해 이런 식으로 엉뚱한 답변 회피를 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추대가 어려울 거고 만약에 경선에 다시 나가면은 상황이 이렇다면은 이재명이 당대표 연임을 보장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다. 그래서 제가 일단 두 갈래 몰락인데 지금 정치적으로 실각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 이제 체포안 가결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손절론이 나올 수가 있죠. 이재명 손절론. 왜 그러냐면은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1심 재판에서 그 연내에 한 2개 정도는 1심 결과가 나옵니다. 위정교사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지금 거의 어떤 권고형 이상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 거의 확정적인데 거기에 놓으면은 이재명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갑니다. 레임덕. 아무도 이재명 말을 안 듣죠. 민주당 안에서.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다음 대선에 못 나올 텐데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도 못 나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뚫뚫 뭉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임덕에 들어갑니다. 이재명. 레임덕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조국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레임덕 이야기하고 대도덕 아예 죽은 정권하고 뭐 탄핵 이야기하고 그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이야기하는데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계속 닥치고 또 이 정치적인 이 실각 상태가 되면은 이재명이 당 대표에서 만약에 연임된다 하더라도 레임덕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구속되면은 대도덕이 되고 또 손절론이 넣어서 대표 새로 뽑자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임기 단축이 되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탄핵당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두 갈래 몰락중에서 정치적으로 실각, 그것은 오늘 상징적으로 국회의장 후보 투표 결과가 보여졌습니다. 이재명의 몰락 또 한 갈래가 사법적 처벌인데, 사법적 처벌. 이재명 그리고 또 문재인까지 포함해서 이 이재명과 문재인을 잡으러 세 명의 검사장이 출격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3명의 검사장이 출격을 했다.
이번 검찰 간부 인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3명의 검사장이 누구냐? 우선 이름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그리고 수원지검장 김유철, 전주지검장 박영진, 이 3사람인데 공교롭게 이 3사람은 과거에 윤석열 사단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사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이 3명의 지검장이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 쪽이 바로 문재인, 이재명, 조국입니다. 이 묘하게 얽혀있는데, 자, 제가 핵심만 감추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지검장 이창수. 이창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주지검장 하면서 문재인 사위, 옛 사위 수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문재인까지 올라가는 그 선에서 후임에게 넘겨주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죠. 서울중앙지검에는 지금 어떤 수사들이 남아있냐 하면은 대장동 관련 지금 대장동 본류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파생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50억 클럽이죠. 김만배에게서 50억 원씩 받기로 약속을 했다는 50억 클럽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은 어떻게 연루가 되느냐? 재판 거래입니다. 50억 클럽 중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죠. 권순일 전 대법관이 그 김만배를 통해서 이재명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죄 파기환송으로 만들어줬다. 그 재판 거래. 50억 클럽에 가입하고 또 그때 대법원장,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법원장 자리를 약속을 했다. 그래서 재판 거래가 있는데 그 최근에 관련 쪽이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죠. 그 재판 거래 50억 클럽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직접 겨냥할 수가 있는 수사죠. 그리고 이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그 사건이 최근에 서울고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죠. 다시 수사해라. 왜 조국과 임종석 밑에서 다 멈췄느냐. 조국, 임종석 다시 수사해라. 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위에는 대통령 문재인이 있죠. 몸통은 문재인이죠. 그러면은 조국, 임종석, 물론 문재인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돈봉투 이런 것들. 자, 그런데 특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미 한 차례 이재명과 문재인을 탈탈 턴 적이 있죠. 이재명은 성남FC 후원금 수사, 그때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이창수 검사장이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해서 처음으로 이재명을 조사를 했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허점을 많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문재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주지검장 시절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탄력을 붙일 수 있는 문재인의 주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창수의 서울중앙지검이 상당히 앞으로 수사 성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대검의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입 이렇게 불렸죠. 윤석열의 입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쟁을 치를 때도 계속 이 추미애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반박을 하는 그런 성명 같은 것을 발표를 했던 인물이죠. 윤석열의 입이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돼서 문재인, 이재명, 조국에 대한 수사 법대로 진행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제가
사법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 드렸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의 역할보다 수원지검장, 신임 수원지검장 김유철 검사장이 이재명에게는 저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원지검에는 이재명과 관련한 아주 엄중한 사건들이 있죠. 가장 이재명 입장에서는 가장 뜨거운 것이 대북송금 사건. 한 차례 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됐죠. 유창훈이 기각시켰죠. 그것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영장을 치려고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막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서 사실상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무장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장이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6월 7일 날 이화영의 1심 선고가 나오면은 그때 이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것이 이 판결문에 적시가 되면은 당장 영장을 칠 수가 있죠. 그 사령탑이 바로 김유철 지금 신임 수원지검장입니다. 근데 수원지검은 이거 외에 중요한 사건이 또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이 있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 대검이 수원지검에 전담반을 만들으라고 지시를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 바로 법인카드입니다. 이재명, 김혜경 법인카드. 지금 법인카드 기소돼서 수사받는 건 10만 4천 원짜리 선거법 위반이고 그걸 외에 뭐 1,000만 원어치 과일, 무슨 일제 상품, 뭐 소고기, 초밥, 제수용품 이런 것들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질질 좀 끈 측면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도 김유철 검사장이 박차를 가하게 되면은 이재명의 사법적 처벌은 또 다른 측면이 생기는 것이죠. 자, 김유철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검찰 총장에게 보고를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 역할을 했으면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때 눈과 귀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결국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좌천시켜서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으로 갔습니다. 좌천돼서 갔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다가 이번에 수원지검장이 돼서 이재명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을 지금 다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의 칼자루도 지금 수원지검장 김유철 검사장이 쥐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밀려오고 있죠. 이화영 1심 선고, 그리고 김성태 구형이 3년 6개월 구형받았죠. 대북송금을 실제로 북한에 돈을 준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 그젠가 이게 구형을 받았는데 이 또 1심 선고가 7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법리적으로 안 따져도 이재명을 북한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김성태가 사업자 김성태가 돈을 만들어서 300만 달러 다른 이제 스마트팜 500만 달러 외에도 300만 달러 우리 북한에 좀 가게 해주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러려면 말이야 벤처도 뭐 굴려야 되고 하니까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300만 달러 보냈다. 그리고 이제 300만 달러 보내도록 중간에서 막 작업한 사람이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이다. 이화영은 지금 구형 15년 받았죠. 김성태 3년 6개월 받았습니다. 김성태는 검찰의 모든 것을 풀었기 때문에,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형량이 적은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겠죠. 그런데 진작 그 중심에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영장 청구도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은 나는 몰랐다. 몰랐으면 정말 무능한 거고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그 수혜를 받게 되는 이재명은 반드시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자루를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쥐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3명의 검사장이라고 했는데 또 한 명의 검사장은 전주지검장으로 갔습니다. 전주지검장. 누구냐? 박영진 검사장인데, 이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있다가 이 전주지검장으로 갔습니다. 채널A 사건을 수사를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박영진 검사장도 대검 형사 1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그때 반대를 해서 이 반대하는 성명에 동참을 했던 그런 검사죠. 근데 박영진 검사도 이 앞에 두 검사장 이창수, 김유철과 마찬가지로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울산 그리고 의정부 이쪽으로 이제 자천이 됐다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복귀를 했고, 최근까지 대검 범죄 정보기획관을 하다가 전주지검장 자리에 올랐는데, 전주지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임 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이 문재인의 옛 사위 서창호 씨와 관련한 사건들을 수사를 했고, 오늘 그 첫 출근길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이 전주지검에 있는 이 사건을 문재인 관련 사건을, 뇌물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 이첩을 하냐 하면은, 이게 지금 전주지검에서 처음에 그 이상직의 그 사업체가 그 전주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게 원래 이 옛 사위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서울에서 이루어졌죠. 청와대에 있던 시절에 뭐 청와대에서 중진공 자리도 주고 막 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인사수석이나 인사혁신처장 이런 사람들이 소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서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 수사를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은 검찰총장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 이 사건, 이 전주지검에서 하던 문재인 관련 사건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런 말들이 있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그렇다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것을 허가를 하지 않겠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것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서 이창수 지검장이 계속 수사를 하도록 하는, 그걸 허락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재명은 상당히 사법 쪽으로 처벌이 불가피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그리고 조국도 마찬가지 신세입니다. 지금 조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은 구속이 되는데, 그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을 거는 이제 유재석 감찰무마하고 아들, 딸,
뭐 서류, 입시 서류 가짜로 막 만든 거죠. 그것뿐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자, 이 수사가 본격화되면은 이 조국은 다시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지금 뭐 피고인이고 또 피의자 그 신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국도 지금 입만 열면은 레임덕,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데드덕, 뭐 임기단축, 탄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국 본인이 바로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속되거나 아니면 또 법원, 검찰에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마찬가지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이제 수사가 시작됐는데, 원래 이 총선 끝나면은 문재인 수사가 본격화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이스타제 사건뿐이 아니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그리고 뭐 산자부 블랙리스트, 우리 공무원 월북몰이, 피살된 공무원 월북몰이 엄청나게 많죠. 여러 가지.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로 드러나는 것들 통계 조작, 이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본격화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이 됐죠. 그런데 반전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윤건영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이 국정상황 실정을 했죠. 윤건영이 이번에 당선됐는데, 윤건영이 지금 민주당의 당선인들 중에서 친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아직 27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뭐 그러니까 고민정 뭐 이런 사람들이죠. 진성존 뭐 그때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19명이 당선됐는데, 그 중에서 한 몇 명 살아남았고, 또 문재인 때 뭐 장관을 했던 사람이나 어쨌든 친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27명이 다시 당선됐는데, 이 당선인들을 쭉 이끌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라고 주장을 했나 하면은, 서창호 씨, 전주지검이 문재인 옛사위 서창호 씨에 대해서 너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 서창호 씨의 이 노모, 모친을 막 찾아가고 이 주변 친척들을 괴롭힌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주지검 입장은, 아니 그 서창호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할 때 뭐 환전 문제나 돈을 바꾸는 문제나 이런저런 뭐 검증 관계가 있어서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오지 않아서 출장 조사를 가도 되느냐고 물어본 거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27명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창호 괴롭히지 마라. 그런데 서창호는 지금 문재인의 사위가 아니죠. 옛 사위죠. 문다혜 씨와 이혼한,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왜 친문 국회의원들이 서창호 괴롭히지 마라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뻔하죠. 그 다음에는 문재인이 수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의 뇌물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친문 의원들이 나서서 방어막을 치는 그 일도 예사롭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뭘 이제 이 수사가 진전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를 했을까, 자임을 했을까, 그 부분도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지금 총선 이후에 이 기세등등하게 마치 사법적으로 면죄부를 다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재명은 오늘 국회의장 후보 투표 결과 정치적으로 실각 단계로 접어들었다.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다 전부 다 한가닥 하던 사람들인데,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하자는 대로 거수기 역할을 했지만, 이제부터 다릅니다. 이재명 손절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정치적 실각이고, 사법적 처벌도
지금 잠시 주춤했지만 이번에 검찰 인사가 새로 진용이 새로 개편이 되면서 사법적 처벌도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영장 청구는 곧 현실화됩니다. 이런 것들이 비정상이 정상화죠. 무슨 뭐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코너에 몰리니까 이거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가령 이원석 검찰총장이 2년 동안 이게 기폭제가 된 겁니다. 2년 동안 본인이 임기 2년 동안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인 수사를 하라는데 오히려 그 수사를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임기가 4개월 남겨놓고 갑자기 김건희 수사 이렇게 하니까 이게 촉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언론들이 많은 좌파 매체들은 김건희 수사 방어용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가령 오늘 동아일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니 이것은 김건희 뭐 그럴 수도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왜 제대로 여태까지 일을 안 했느냐 이재명 문재인에 대해서 그 측면도 있다 그렇게 일부 언론들이 정확한 맥을 짚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재명의 몰락, 실각 시나리오 첫 장을 넘기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모릅니다. 아마 조직적으로 또 특검 전국을 조성을 하고 탄핵 전국까지 막 만들어가면서 또 생존을 위해서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섣불리 어떻게 전개 방향을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은 비정상의 정상화 첫 단추는 깨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자, 약속된 시간이 1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이 정치적 실각 시나리오 그리고 사법적 처벌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순서는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